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성 영향.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사들이 겹칩니다. 거의 한 18개 중에서 한 12~13개인가. 근데 18개요. 19개요. 20개 왜 기사마다 다 틀려. 혐의가. 최순 씨는 18개. 18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21. 21개죠. 21 개. 선거법 문제지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 겹치는 거 가장 중요한 뇌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직권남용, 저 KD나 미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부 갔습니다. 22부예요. 예. 유죄가 나오는 건 100%고. 100%. 100%. 아니 왜냐면 같은 재판부에서 여기는 내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말이 삼성 거대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아 이거 안정범석 증거력이 없네. 이럴 수 제가 없어요. 그때 잘못된 이런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같고 겹치는 사건이 공모 관계니까 두 사람 공모 거기는 관계니까. 판결문이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는 뇌물 72억. 네. 직권남용 강요 여기 똑같아요. 네, 그럼 그냥- 새로운 거 추정할 것도 없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쓰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진짜. 뭐 그런데 문제 형량입니다. 20년을 기준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학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중설. 가중설을 놓은 거는 뭐냐? 대통령이잖아. VIP잖아. 당신이 오도내는 거 아니야? 최순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신을 뒷배로 삼고 당신이 다 허락해줘서 결국 한 거니까 당신이 보스잖아. 더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이 설은 20년보다 낮은 감경설. 그건 왜 그러냐면 야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 뇌물은 누가 중하게 처벌돼야지? 돈 받은 사람이야. 최순실 70억 다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쓴 적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뇌물죄 빼고. 형량이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감경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한 표 던지라면 가중설을 던지겠어요. 가중설. 왜냐면 저도 제가 이 가중설을 할까 감경설을 할까 왜냐면 사실 나름대로 논 건 있으니까요. 고민해봤는데 어제 김수현 부장의 어떤 판결 이유를 다 제가 들어보니 김수현 부장 가중설은 자체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이 국정농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보다 누가 이 국정농단의 최종 책임이 있고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의미들, 이 함의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최순실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굉장히 크게 물을 것 같다. 아하. 실제로 뇌물에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판결 이후에서 나타난 성향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저는 가중설에 가중설. 한표 던질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거의 같은 논거로 가중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 없으면 아니야 확실히. 왜냐면 정치인은 일단 가중설, 감경설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두 가지 설을 제시했는데 전 프레임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냥 자기 해결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 가중설로 가면 네. 이명박 대통령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도 못했어요. 아이 그거는 너무 그러세요 정말. 아니 여기서 거기서 또 MB를 끄집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생각이 김세현 부장 어제 저도 판결문 내용 쭉 보면서 예.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최순실은 재판이라도 받았잖아요. 재판부 곧 얼마나 지금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저는 화나는 거예요? 골석 재판을 하는데 구치소에 사람이 있는데 골석을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못 그러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첫 재판이고 또 1월 초인가 1월 4일인가 특활비도 또 기소가 됐어요. 이제 기소됐죠. 그건 이제 다른 사건이니까 그건 그거 뇌물. 빼고 그거 빼고도 최순실보다는 더 올라갈 더 가능성이 올라간다. 있죠. 네. 저도 의견은 같은데 예.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같은 얘기하면 없잖아요. 아 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최순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단순하게 뇌물을 받아내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막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삼성 측에도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방기해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초기에 내가 개인을 믿고 맡긴 건데 그것만 잘못했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쪽을 집요하게 만약에 현재 국세변호인들이 그랬죠. 한다면 조금 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이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번 판결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안 했고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뇌물인데 이것도 지금 나온 것만 삼성 뭐 대남 뭐 이런 것 36억 5천이죠. 뭐 36억 5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 돈을 받아서 쓴 거 그다음에 선거법까지 위반한 거 하면 김세현 부장이 고민할 겁니다. 이 액수만 갖고 판단을 해도 현재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11년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 20년 했다가 삼성과 똑같이 저 최순실과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 그러면 20년에다가 또 특활비 내볼 또 받으면 한 30년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고민을 좀 할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특활비 재판에서 깎아줘 30년 채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 상한이 30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비슷한 정도까지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감안할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 끔찍하네. 어떻게 해요, TOP는? 저요? 그러니까. 예.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잖아요 지금. 정말 그거 눈안 저번에 울었다니까. 안경복 문제 이거 한번 했잖아요. 안 우리가. 울었다니까. 눈에 먼지 들어가서 그런 건. 자, 하필 그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더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MB TOM? 아니요. 탐? 탐. SOS? 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MB. 재산 관리인이 긴급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차명 재산까지 전부 다 드러나는 상황이고 예. 이제 검찰에서도 아예 이제 단언을 하잖아요. 도곡동 땅 땅 MB MB 거, 것, 다스 MB MB 거.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예. 삼성 이번에 압수수색했죠. 네, 삼성 왜 여기서 또 삼성이 나오지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아, 다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네, 될 아니 것 같은데. 그거를 살짝 연결해서 네, 하려고 SOS가 해요. 해야죠 그건. 근데 그거에 어쨌건 지금 삼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당시에 다스 관련 소송 비용을 대납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 다 알 거예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예. 다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으면 제3자 뇌물죄죠. 뇌물죄. 근데 다스 이코르 MB니까 단순 뇌물죄를 입건했어요. 이게 요즘 나온 프레임 중에 제일 깔끔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산 관리인 체포돼서 차명 재산도 다 나오고 예. 다스도 누구 건지 나왔고 이제 뭐로 처벌하느냐만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차명재산 리스트가 나온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차명으로 관리했잖아요. 예. 대부분 대부분이겠죠. 집 하나 딸랑 놔두고. 아니 뭐 저희 이명박 전 대통령 명의 재산도 있겠죠. 뭐 한 푼도 없겠어요. 그럼 뭐 근데 대부분 뭐 지금 뭐 다스도 차명이고 도곡동 땅도 차명이고 네. 그다음에 기타 관련 무슨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비자금 얘기들도 영포 나오고 필 때는 청계재단 소유고. 그렇죠. 그건 뭐 청계 재단이니까 좀 그렇다 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차명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거. 근데 거에 관련된 또 불법성이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예. 차명재산 먼저 하실래요? 네. 차명재산 의혹 터는 거는 예. 약간 정치적인 그런 함의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라는 게 이제 뭐 개인 재산 문제도 있지만 국정과 관련된 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청와대 관할 동원해서 뭐 혐의입니다 아직까지 뭐 BBK에서 120억 받은 그런 문제 사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고 본륜인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게 되면 사실 차명재산 의혹 같은 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물론 사실은 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이제 이렇게 하고 들어오냐면 이게 만약에 계속 차명재산 야 알고 봤더니 MB가 예전부터 차명재산 되게 많대 전국에 깔아놓은 게 많아.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도덕성의 문제에 치명적인 어떤 흠결에 다가오는 거죠. 예. 이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측에서 MB를 소위 말해 쉴드를 못 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호 그럼 뭐 이재호 의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그렇죠. 특수관계니까 뭐 예. 개인적 인연이 있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자체에서 얘기죠. 야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뭐 신상 뚫기해서 뭐 정치보복. 망신 정치 그 얘기 못 해요. 아하. 아마 그 발을 묶어놓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동영 다스 부회장도 검찰 소환될 때 아버지 명의로 돼 있으니까 뭐 아버지 거겠죠 이상은 씨. 근데 명의는 아버지지만 이명박 것이다라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잖아요. 조금 바꿨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온 나오고 건 있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아마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증거가 나오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 업무할 때도 그렇고요,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런 사건 경제와 연관된 사건에서는 목록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데 그 이 차명재산 리스트라는 게 나와줌으로써 업무가 단순해진 게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예전에 이제 검사하는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경제 사건 수사하다가 목록 나오면 신받다라고 자기를 외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초 주춧돌이 딱 깔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삼성과 관련 삼성이 아까 백성문 변호사 잠깐 말씀했지만 삼성이 2009년도에 예.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해서 140억 돌려줘라라고 소송하는데 이 소송 비용을 변호 비용을 삼성이 삼성이 대납했고 40억 원을 대납을 해줬다는 거죠.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털었고 그게 뭐 증거가 있으니까 예. 나왔겠죠. 그리고 영포빌딩 기소 쪽에서. 뇌물죄로 도곡동 땅 MB 거 다스 MB 거 그러니까 다스를 위해서 돈을 대줬으니 뇌물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좀 전에 리스트가 중요한 게 그거 제가 주춧돌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일단 바닥이 그렇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 왜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을 해줬을까? 누구 거길래? 아. 그게 퀘스천 마크가 먼저 풀린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40억이 삼성에서 건너갔는지만 예. 나오면 사실은 이건 뇌물죄로서 거의 분명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 당시에 뭐 이건희 회장의 사면 원화이드 사면하고 시점을 맞물렸으니까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거는 부정한 청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뇌물이니까요. 단순 뇌물죄니까. 바로 자기거야. 이럴 때 MB 변호사가 딱 가서 MB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카카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뭘 먼저 재산을 말씀드릴까? 찾아드렸습니다. 재산을 찾아왔습니다. 다 찾았어, 다. 신받다 모든 재산을 다 찾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찾았어요. 좋은 소식. 두 번째 다 날라가게 됐습니다. 100년. 아니 다 날라가질 않아요. 왜 재산은? 아니요. 감옥 가니까 이제 인생이 다 날라가게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그 전에 한간에 찌라시에 돌던 MB 끝났다. 결정적인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건가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 이번 검찰 이거보다 이제 검찰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예. 뭐 이제 법조 기자들이 또 이제 그거 추천해 보면 사찰하고 있어요 검찰을? 저요? 움직임을 그건 보시면. 아니고 검찰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수사에 박차를 가다가 여유를 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영포 지하 2층에서 문건이 나온 문건 나올 때 그때 끝났죠. 그때 여유가 아까 말씀한 심 봤다. 심을 보통 본 게 아니죠. 딴 데 안 뒤지고 네. 바로 지하 2층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지하 2층에 확실한 나온 진술도 문건들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이 증후가 나온 게 김백준 총무개관을 기소하면서 방조범으로 기소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뭐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삼성의 이 소송비 대납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영포빌딩 지하에서 문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건이 나온 걸 가지고 김백준 기획관이 야 이거 확인해줘. 그럼 확인해줘. 뭐 문건인데 뭐 아니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 확인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문건이 있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아마 여러 가지 이명박 정부의 그 측근에 관한 문제들 뭐 얼마 전에 뭐 장다솔 비서관 같은 게 영장 기각이 됐고 예. 박지원 전 정무석 같은 경 조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특활배 사용처나 이런 문제들도 지금 영포 빌딩에서 상당한 문건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동영 씨가 대납비. 예, 대납비 이동영 씨가 이제는 아버지께 아니라 좀 톤을 바꾼다고 하셨죠. 그것도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영포 빌딩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요. 거기 이제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백승훈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오. 제가 요 자, 얘기 꼭 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GM 재산 이건 뭐 이제 띄워주면 어떡해요. 자, 최순실 3949님, 봉도사님 최순실 20년 선거 축하해 주세요. 자, 축하 노래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학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중설. 가중설을 놓은 거는 뭐냐? 대통령이잖아. VIP잖아. 당신이 오도내린 거 아니야? 최순실 어떻게 할 수 있어? 당신을 뒷배로 삼고 당신이 다 허락해줘서 결국 한 거니까 당신이 보스잖아. 더 책임져야지. 이겁니다. 이 선은 20년보다 낮은 감경설. 그건 왜 그러냐면 야 제일 중요한 게 뇌물이잖아. 뇌물은 누가 중하게 처벌받아야지? 돈 받은 사람이야. 최순실 70억 다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쓴 적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뇌물죄 빼고. 형량이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감경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한 표 던지라면 가중설을 던지겠어요. 가중설. 왜냐면 저도 제가 이 가중설을 할까 감경설을 할까 왜냐면 사실 나름대로 논 건 있으니까요. 고민해봤는데 어제 김수현 부장의 어떤 판결 이유를 다 제가 들어보니 김수현 부장 가중설은 자체가 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본다는 거죠. 이 국정농단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느냐 여부보다 누가 이 국정농단에 최종 책임이 있고 누구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인 의미들, 이 함의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최순실이 아무리 날고 겨도 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굉장히 크게 물을 것 같다. 실제로 뇌물에서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어제 판결 이후에서 나타난 성향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저는 가중설에 가중설. 한표 던질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거의 같은 논거로 가중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인이 없으면 아니야 확실히. 왜냐면 정치인은 일단 가중설, 감경설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그 다음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두 가지 설을 제시했는데 전 프레임 설정 자체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냥 자기 해결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그럼 이 가중설로 가면 네. 이명박 대통령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도 못했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아니, 그건 좀- 그러세요, 정말. 아니 여기서 거기서 또 MB를 끄집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은 참.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같은 생각이 김세현 부장 어제 저도 판결문 내용 쭉 보면서 예. 아 박근혜 내가 개인을 믿고 맡긴 건데 그것만 잘못했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쪽을 집요하게 만약에 현재 국세변호인들이 그렇죠. 한다면 조금 예.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두 번째로는 최순실이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했다는 것까지도 이번 판결에 나오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안 했고 세 번째로 특수활동비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이 뇌물인데 이것도 지금 나온 것만 삼성 뭐 대남 뭐 이런 것 36억 5천이죠. 뭐 36억 5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국정원 돈을 받아서 쓴 거 그다음에 선거법까지 위반한 거 하면 김세현 부장이 고민할 겁니다. 이 액수만 갖고 판단을 해도 현재 양형 기준으로만 해도 11년 정도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을 예를 들어 20년 했다가 삼성과 똑같이 저 최순실과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 그러면 20년에다가 또 특활비 뇌물 또 받으면 한 30년 되는데 물론 이제 원래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판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걸 고민을 좀 할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여기서 특활비 재판에서 깎아줘 30년 채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성 영향.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래?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사들이 겹칩니다. 거의 한 18개 중에서 한 12~3개인가. 근데 18개요, 19개요, 20개 왜 기사마다 다 틀려 혐의가. 최순실은 18개. 18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21. 21개죠. 선거법 문제지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대부분 겹치는 거 가장 중요한 뇌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직권남용, 저 KDN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부 갔습니다. 22부예요. 예. 유죄가 나오는 거는 100%고. 100%. 100%. 아니 왜냐면 같은 재판부에서 여기는 내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말이 삼성 거대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아 이거 안정범석 증거력이 없네. 이럴 수 제가 없어요. 그때 잘못된 이럴 수 없어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같고 겹치는 사건이 쟁점. 공모 관계니까 두 사람 공모 거기는 관계니까. 판결문이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아요. 거기는 뇌물 72억. 예. 아, 직권남용 강요 여기 똑같아요. 네, 그럼 뭐 그냥- 새로운 거 추정할 것도 없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쓰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진짜. 뭐 그런데 문제 형량입니다. 20년을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보다 형량이 높겠구나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최순실은 재판이라도 받았잖아요. 재판부 곧 얼마나 지금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저는 화나는 거예요? 골석 재판을 하는데 구치소에 사람이 있는데 골석을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못 그러죠. 데리고 나와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지금 첫 재판이고 또 1월 초인가 1월 4일인가 특활비도 또 기소가 특수활동이 됐어요. 기소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사건이니까 그 그거 내용을- 빼고 그거 빼고도 최순실보다는 더 올라갈 더 것 올라간다. 같아요. 네. 저도 의견은 같은데 예. 이제 다른 쪽의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같은 얘기하면 없잖아요. 아 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최순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단순하게 뇌물을 받아내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나서서 막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삼성 측에도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방기해 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초기에